시장에서 도를 쉬어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에이블 CNC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대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마켓 타이밍을 고려한다면 화장품 관련주의 강세 사이클이 최소 하루 이틀 이상은 추가적으로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장품 관련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왜 오르고 있는지,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가 추가적인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장품 관련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화장품 관련주 매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면서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부분을 대부분 수렴하고, 심지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시장에서까지 상한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갭상승 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일도 오늘처럼 시장에 투자처가 없다는 특이한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경우 화장품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순환매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에이블 CNC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관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은 사실상 갭상승을 통한 상한가를 만들어낸 이후 테마의 엔딩을 의미할 수 있는 피날레성 급등을 소화하는 변동성 구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차례 쉬어간 이후 오늘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사실상 변곡점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 구간을 수렴을 하면서 화장품 관련주의 순환매가 다시 한번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한국 화장품 제조와 같이 기술적으로 변곡점을 만들어낸 종목이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이블 CNC처럼 강세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 모두 단 하나의 모멘텀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겠는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수출 호조입니다. 사실상 2023년에 화장품이 잘 팔렸어요.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같은 실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연초의 전망과 함께 화장품 관련주들 대부분 조정을 받았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국내 화장품 수출국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액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도 기사에 적혀져 있죠. 이게 연초부터 전망이 되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변수로 확대가 된 게 수출이 다변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국부터 북미, 유럽까지 전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려감 자체가 종식이 되면서 연초에 나왔던 하락분을 되돌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에서 새로운 강세 테마가 전기, 전선 관련주 이후에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특징성이 반영되면서 단발성 강세가 나오고 있는 이 화장품 관련주의 유동성이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 자체는 실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될 시, 혹은 이 실적이 2024년 이후까지 유지가 될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단기적인 움직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생산액이 1000억 원을 넘어가는 화장품 회사는 12개고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11,000개가 넘어갑니다. 이 말이 뭐냐? 사실 화장품 제조업은 치킨 게임이라는 거예요. 상위에 있는 업체들이 돈을 다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알려드릴 수 있는 종목은 일단 네이처셀, 한국 화장품, 에이블 CNC입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이 나올 거고, 갭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내면서 추가적인 상승 동향이 나온다면 아침에 단타로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와 주가가 키 맞추기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을 수렴한 상태로 종가가 나왔지만 장 막바지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제조가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시 주가가 커플링 현상을 띌 수 있다는 특징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3년 고점까지 사실 상방으로 매물이 없습니다. 네이처셀처럼 대량의 거래량을 통해서 장대 양봉을 세운 종목들은 하루에서 2거래일 이상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흐름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화장품 테마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투자처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금처럼 전기, 전선 관련주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해요. 왜냐면 전기, 전선 관련주의 업황개선이 사실 화장품주 실적 개선보다 재료가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선 관련주가 쉬어갈 시 그 다음 볼 수 있는 재료가 화장품 수출 호조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참고를 해서 마켓 타이밍에 의거한 단타 매매 혹은 단기 매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단기적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2, 3거래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길게 본다면 일주일 이상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화장품주는 그냥 내가 들어간 시점부터 수익이 나올 때 꾸준하게 분할 매도로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징성으로 참고를 해볼 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감소하면서 수출 다변화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화장품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수출액이 늘어났을 뿐 우리나라 화장품이 정말 좋다 이건 아니에요. 좋으면서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팔릴 뿐이지 완전 하이 퀄리티 화장품 브랜드는 다 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까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혹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K뷰티 수출액 증가는 사실 100% 화장품이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도 한몫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화장품주 실적 개선보다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실적 개선이 더 좋아요. 대표적으로 클래시스만 보더라도 의료기기를 많이 팔아두면은 고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은 판매하면 끝나죠.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사업적으로는 이익 구조가 훨씬 더 좋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의 수출액 증가도 한몫했고 클래시스와 같은 회사들은 일회용 팁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일회용 팁 수출액도 의료기기 테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K뷰티 수출액 증가를 전체적으로 덤핑시키고 있다는 특징성 이것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건 마켓 타이밍입니다. 전기 전선 관련주가 쉬어가면서 새로운 강세 테마가 혹은 주도 테마가 현재 시장에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실적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바닥부터 올라갈 것이냐 이걸 또 기대를 하기에는 외국인 수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코스피에서까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환율도 비싼 상태고요. 환율이 높을 때는 차라리 시총이 조 단위로 형성된 종목들보다는 5천억 미만 내지는 5천억에서 8천억 정도로 적은 돈으로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잘 갈 수 있다. 그런 테마 중 하나가 바로 전기 전선 관련주고 두 번째가 화장품 테마다. 근데 지금은 전기 전선 관련주가 구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혹은 기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소강 국면에 접은 상태에서 대체 테마로 화장품 관련주가 단발성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자면 사실 저희 유튜브에서 4월 중순부터 전기 전선 관련 대세 상승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유튜브 중에서 4월부터 전기 전선 관련주가 대세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알려드린 채널은 기필코 말씀드리지만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저 혼자 대세 상승 나온다고 알려드렸었고 실제로 대세 상승이 최근까지도 유지가 되었죠. 근데 이 대세 상승이라는 것은요 사실 마켓 타이밍과 시대의 흐름이 맞물려야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알려드렸던 거고 당분간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테마가 시장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당분간은 업종별 수완매가 정말 중구난방으로 주도 테마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올랐던 테마가 내일 조정을 받고 그 다음날 오르고 혹은 하루 안에서도 오늘처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 혹은 화장품 관련주, 전기 전선 관련주 굉장히 여러가지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형성될 수 있어서 지금은 기술적 근거가 뚜렷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업종별 순환매의 경우에는 매매를 확신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거에 맞춰서 10종목을 매매해서 7종목만 수익을 낸다는 마인드로 대신에 3종목을 내줄 때는 하방으로는 손익비를 짧게 잡고 마이너스 5% 내외로 정리한다는 마인드 그리고 급등이 나올 시 최소 10% 이상은 가져간다는 마인드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수선한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주도 테마가 없다는 겁니다. 주도 테마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냐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어지죠. 내가 들고 있는 테마가 강세 테마 혹은 주도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주가 방향성을 섣불리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후장에 들어서면 매도세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4월 중순에 전기전선 관련주의 대세 상승을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계속해서 강세 테마를 몸으로 부딪혀서 찾아냈기 때문이에요. 강세 테마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이전부터 유의미한 수급 동향 내지는 주가 동향을 보입니다. 심지어 화장품 관련주가 대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화장품 테마를 대체할 수 있는 테마가 단기간에 나오지 않는다면 화장품주는 결국엔 일주일 이상도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강세 테마는요 기다려서 매매하면 대장주를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대세 상승을 일주일 뒤에 만들어내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 대장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그리고 기계적으로 매매해야 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손익비 전략 혹은 근거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대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잡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5월까지 원칙 그리고 근거에 부합한 종목들만 매매를 해서 정말 한두 종목 빼고 대부분의 종목들 수익 실현 완료가 되었고
말씀드렸고요. 시원하게 20-30% 터지는 구간 머지않아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희는 근거에 부합한 종목들로만 매매를 해서 전기 전선 관련주 안에서 30%에서 50%까지 터진 종목 대부분 다 잡아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도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도 40% 이상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찾아가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잠깐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무릉도원 입장하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다 같이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무릉도원 뿐만이 아니라 강세 사이클 혹은 강세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들을 찾아가는 과정은 저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인사이트를 매일같이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인사이트 확인하시고 당일날 오전에 강한 종목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시면 모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현재 약 14거래일가량 수익 랠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거래일 수익 랠리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 약속드렸던 것처럼 치킨 이벤트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화장품 관련주는 단발성 강세가 앞으로 연장이 될지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모두 불투명하다 보니까 원칙과 근거에 맞춰서 매매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